자, 얘들은 우리가 앞에서 볼트이 도메인에서 한 에러와 똑같아요. 여기 식을 보면 얘는 두 개는 상대 B로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절대값이 아닌 상대 B로 설계해야 돼요. relative ratio로 설계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얘 절대값이 변하더라도 그 상대 B는 항상 일정하니까 프로세스가 변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베이스 에미터에 에러, 프로세스 따라서 에러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정적인 포인트에 갖다 놓는 거죠. 이게 IC 커런트고 이게 VB라고 가정하면, 그죠? 이렇게 안정적인 건 곳에 갖다 놓아야 됩니다. 여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조금 씩 움직이면 굉장히 VB가 많이 움직이니까 이 에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은 이 커런트가 I2와 I1이 매칭됐다고 표현해서 N이기 때문에, 실죠? 그렇죠? 얘는 사실은 그 어떻게 하면 델타 VB는 E는 VT의 LN의 IS1의 IC1, 그 다음에 IC2의 IS2예요. 그죠? 여기에 매칭이 돼서 이 면적이 N배고 이 IC가 동일하게 매칭돼서 그 LNN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매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P1, P2 매칭이 되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큰 매칭이 뭐라고 했어요? 스레시홀드 미스매치라고 그랬죠? 걔를 충분히 이제 이분 아웃 하려고 그러면 그 미스매치의 성분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채널 랭스 일반보다 키워야 됩니다. 그죠? 예, 걔는 설계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커런 미스매치를 어떻게 다룰 건가 여기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스매치 성분들이 이 엠베되는 거, 이 엠베되는 것도 미스매치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미스매치 생기지도 않도록 레이아웃을 해야 되고 설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PMOS도 그런 그 미스매치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저항은 레이셔로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아닌 유닛 저항을 가지고 걔를 시리즈나 패럴로 연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오편 보옵셋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편포의 파이나이트 게인도 이제 게인이 낮은 것보다 큰 거가 에러를 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에러를 줄여야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설계된 회로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파란 거 있죠? 얘가 아까 바라본 거겠죠. 여기에 보면 오편프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연결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했겠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돼서 토탈 네거티브 슬로프, 네거티브 피드백이 될 수 있고 여기 네거티브면서 왼쪽은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편프의 커먼 모드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저항을 스플릿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 DC 전압이 조금 내려가겠죠. 그럼 오편프 설계하기가 용이합니다. 저 오편프 동작 범위가 커먼 모드 동작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오편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싱글 스테이지 오편프로 만들었어요. 예, 5개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요 CC가 폴을 당기기 위한 프리퀀시 컴펜세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 둬야 되니까 여기 게이트에다 둬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그 하기 위해서 버퍼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N3인가요? 예, N3. 그 다음에 요 N3 버퍼 인버터죠? 그리고 인버터 또 한 번 인버터 오죠? 여기다 게이트 연결하면.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 그냥 버퍼입니다. 자, 그런데 T6는 뭐노? 이게 T6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죠. 이게 설계한 사람의 의도는 이렇게 이런 걸 겁니다. 자, 여기가 매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 가만히 보도록 하죠. 요 오피암프의 절반을 딱 잘라서 그죠? 동일하게 요 P5하고 P4의 VDS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요 VDS 전압이 같아야 되려면
요 동일한 조건을 갖다 놔야죠. 그래서 얘를 반지를 카피했습니다. 이거를 레플리카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카피를 해서 실제로 P5와 P4의 시스테매틱 옵셋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그러면 이 T6를 바이어스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 T6를 바이어스 잡는데 요걸로 잡았잖아요. 요걸로. 그럼 얘도 같이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 동일한 그 바이어스 조건들이 똑같도록 만들어준 거죠. 근본 출발점은 어디냐면 시스테매틱 옵셋을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나머지 랜덤 옵셋만 남겨놓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회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파워 다운 모드예요. 그죠? 파워를 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파워 다운 B는 파워 다운 바일 때 동작하는 거고, 파워 다운은 그냥 그 제로일 때는 오프고 그 하일 때는 온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파워 다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옵셋이 굉장히 그 레퍼런스의 애큐리시에 정확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옵셋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델타 VB도 이게 1차 함수 D시값에다가 그죠? D시값에다가 여기 1차 함수 어떤 거에 1차 함수 그 다음에 베타에 2차 함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VB도 D시값에다가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세컨 오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커버처입니다. 커버처를 코렉션을 하면 세컨 오더 텀을 없애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커버처 코렉션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핑이라는 테크닉을 썼는데요. one off noise 얘는 어떻게 하면 노 프리퀀시 노이즈를 로어 프리퀀시 노이즈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씁니다. 로어 프리퀀시 노이즈가 뭐가 있을까요? 옵셋도 로어 프리퀀시 노이즈고 드리프트도 로어 프리퀀시 노이즈고 원오프 노이즈도 로어 프리퀀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초핑을 방법 쓰면 이제 초핑은 마듈레이션, 디마듈레이션 방법인데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면 이제 옵셋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얘는 구조 보면 이 오피앰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앞에서 모듈레이션 하고요. 그다음에 오피앰프에서 뒤에서 모듈레이션 하고 러치 필터 혹은 로패스 필터로 제거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요 RC에 흐르는 쪽에 non 리니어 텀을 흘리게 해서 이제 그 전체에서 non 리니어 텀을 빼내는 걸 하는데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 출발점을 뭐냐면 디바이스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요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트가 포지티브 스로를 가진 전류냐 혹은 템퍼레처 인디펜던트한 전류가 흘리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예를 들어서 값이 좀 달라집니다. 에타 마이너스 감마의 런니니 텀이 나오는데요. 이 알파 값이 어떤 거는 1이 되고 어떤 때는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회로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디바이스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온도에 따라서 풀어보니까 이런 특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회로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한 겁니다. 하나는 이쪽은 보면 이쪽 오른쪽 다이오드는 여기가 온도에 따라 인디펜던트 거죠. 이쪽 R2의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트는 어떻게 하면 포지티브 스로를 가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알파가 1이냐 제로냐 그 차이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난리니어 텀을 빼내는 겁니다. 그 전류를 요 RC로 흐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